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입은 값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금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21년 1월 10일입니다. 2021년 1월 10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단위의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기독교 입국론, 좀 전 세계에 이 구호를 가지고 건국 대통령으로 하는 이승만 대통령처럼 국가를 세우겠다 하는 나라가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기독교 입국론, 이거 우리 가치를요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중심에 품은 미국과의 연결되어지는 이 미국에서 배운 몇 년, 몇십 년이지만 뭐 수십 년까지 가겠어요. 10여 년, 20년도 안 되죠. 그 동안에 익힌 미국이라고 나라를 통해서 한 개인이 국가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이 구호를 외칠 수 있다는 것은요, 좀 당대에는 지나가는 하나의 이념 정도로 봤는데 지금 보면은 전 세계 어디도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정황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독교 입국론이라 하는 이 표현하고 이게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1월 20일 이제는 10일 남았어요. 오늘 1일 10일이니까 1일 20일 바이든이 과연 대통령 취임을 할 수 있을까? 1월 6일 날 바이든이 됐다고 연합합동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과연 될까? 이런 의문이 있는 지금 미국에는 전쟁 상태입니다. 전쟁 상태. 그런데 그 전쟁 상태가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 입국론. 이 내용을 가지고 미국을 바라본 적, 미국의 대통령 부정선거, 그리고 미국의 내전 현황이 나오는 비상사태에 들어가는 이 내용은 미국의 전쟁이 아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 외쳐왔는데 한번 오늘 신인경 국방TV를 통해서 직접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래 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제가 미국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래도 또 계속 지금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야기 당분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역시 미국 소식 지금 준비를 했는데 지금 뭐 이 위키릭스 그 폭로 전문이죠. 그 줄리안 어산지가 오늘 어마어마한 민주당 관련 자료를 쏟아내 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민주당 그리고 펜스의 행보 이런 것들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의 이 12일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봅니다. 모든 화력을 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축출을 위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핵심 극좌 인사이자 하원 의장을 맡고 있는 낸시 펠로시가 상하원 합동회의가 끝난 직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의 조기 축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펠로시는 현지 시각 1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이자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위협이다. 그자가 백악관에 있는 한 이 나라는 매우 위험하다라며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는 것은 최고 수준의 긴급한 상황이자 앞으로 남은 13일이 미국 최대의 호러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펠로시는 펜스 부통령은 즉각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가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내각을 소집해 즉각 권한 대행을 맡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류 매체들도 일제히 트럼프의 조기 퇴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집 사설을 통해 트럼프는 행정부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군중이 의회로 쳐들어가도록 선동했고 이는 헌법에 대한 공격이자 입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탄핵 사유라고 비난했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역시 트럼프는 즉각 사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회가 퇴임시켜야 한다라며 트럼프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과 주류 언론, 남은 12일 동안 트럼프가 쥐고 있는 카드가 정말 두렵기는 한가 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극좌 인사죠. 지금 뭐 이 펜스 부통령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를 축출시켜라. 그러니까 뭐 의회에서 탄핵을 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펜스가 안 해주니까 그럼 우리가 탄핵을 하지 이런 그게 있는데 지금 뭐 새로 지금 임기가 시작된 이 의회를 전부 동원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그것을 의결하고 또 사원까지 가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뭐 지금 이 12일간의 시간 동안 힘들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진행될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둠스데이 즉 핵전쟁 지휘기를 타고 텍사스에 가서 그 전쟁 지휘 벙커로 들어갔다 라는 그런 설이 있고 그 이전부터 이 동부 지역에 있는 미 해병 제2원정군을
전투준비 세팅을 시켜놓았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이 밀러 국방부 장관 권한 때에는 완전히 트럼프 편으로 우리는 지금 알고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계엄령이라고 하는 상황이 나올까? 이게 이제 두려운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 이 키를 쥐고 있는 게 펜스 부통령이죠. 사실은 의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계엄 발의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펜스 부통령을 움직여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하는 그 헌법 25조에 따른 그 권한을 해야 되는데 펜스 부통령이 또 오락가락하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배신자 마이크 펜스가 박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7일 오전까지는 민주당 지도부와 한 몸처럼 움직이더니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꾸어 트럼프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퇴진 압력을 넣고 있는 가운데 헌법 25조를 발동하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요구를 펜스가 거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각 1월 7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번 의사당 점거 사태와 관련해 미 내각 관료들이 회동을 했고 상하원 합동회의가 끝나는 대로 펜스에게 헌법 25조 발동과 트럼프 대통령 직무 정지를 건의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펜스가 이를 부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마이크 펜스는 측근들에게 헌법 25조를 발동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의 혼란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라며 헌법 25조 발동에 반대하는 내 생각은 주요 강요들도 지지하고 있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강력한 요구를 거부한 펜스는 잠시 뒤에 기자들과 만나 입장 표명을 한 자리에서 오는 1월 20일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한 펜스 이 같은 박쥐 행보에 미국인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육상 동물과 이 조류가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박쥐는 날개를 젓고 딱 해서 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또 밤이 되면 날개 펴고 나와서 새처럼 행동해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런 걸 이제 박쥐라고 하죠. 그래서 1월 6일 정말 중요한 시간에 그때는 민주당에 붙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에서 각 경합주 의회에서 보내준 명단 또는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해서 직권으로 그냥 이거는 아예 이 애리조나주 그리고 미시간주, 조지아주 이런 것들을 아예 날려버려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자기는 포기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증을 해주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죠. 그런데 그 시간에 보도에 따르면 일부 내각 강요들이 이제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시 25분에 펜스가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직무를 정지시키자라는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펜스가 나는 그거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낸시 펠로시는 해라라고 하는데 펜스는 강요들도 대부분 반대한다. 이제 강요가 그 과반수 이상이 모여서 거기에서도 또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강요들도 반대한다. 지금 여기에서 트럼프를 축출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1월 20일 날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에 자기는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이 민주당은 남은 12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특히나 지금 전쟁 지휘부의 벙커에 갔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걱정인 것 같은데 영국에서 물론 영국에서는 아니고 영국의 감옥에 있는 줄리안 어산지가 접근을 시켜서 어마어마한 폭로를 오늘 해버렸습니다. 민주당 관련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극비 문서를 폭로하는 것으로 유명한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엄청난 비밀 문서들을 인터넷에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비밀 문서들이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월 7일 영국 법원에 의해 보석 석방이 거부당한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판결 직후에 측근을 통해 위키리크스의 대량의 비밀 문서를 폭로했습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이 비밀 문서에는 지난 2016년 대선 전국과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
트럼프를 위협했던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한 이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와 존 브래넌 당시 CIA 국장의 공모 증거 이메일은 물론 힐러리, 오바마 등과 관련된 문서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위키리크스가 지난 2012년과 2013년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공모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을 퇴임시키고 남미 범죄 카르텔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호레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즉 현재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권 전복을 대우해서 조정했다는 이메일과 관련 문서도 폭로했습니다. 새로 폭로된 문서에는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 NSA 등의 주요 요원들이 민주당과 결탁해 저지른 대규모 부정부패와 관련된 내용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정부의 송환을 요구했던 줄리안 어산지가 미국 송환과 보석 석방 요청이 거부된 직후 이 같은 문서들을 쏟아낸 것은 영국 정부를 압박해서 어산지의 석방을 막고 있는 민주당 세력에 대한 공세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산지가 앞으로 어떤 비밀 자료들을 추가로 폭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위키리크스 오래됐는데 벌써 이 폭로 전문 기관 아니겠습니까? 어산지 이 사람이 이제 설립자인데 이 위키리크스의 줄리안 어산지는 영국의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그 미국 사람이니까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 이제 미국에서 기소되어 있으니까 우리 미국을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 민주당 그리고 딥스테이트 이 측에서 영국 정부를 압박해서 못 풀어주도록 한 겁니다. 왜냐? 이 어산지를 풀어주고 나오면 자신들의 비리 행위, 불법 행위가 다 폭로될까봐 지금 감옥에 넣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의 그때의 핑계는 뭐냐? 이 어산지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자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요즘 그 많이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살 당한다. 라는 이런 그런 그 우스개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비유가 있죠. 비아냥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우리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당했다. 또 그 진보 국회의원이 당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당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라도 지금 감옥에 넣어놔야 된다. 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송환 요구를 거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불러서 이제 이 대통령 직권을 이용해서 사면해 주려고 한 거였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런 교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민주당 자료 다 까.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보석 석방이 거부된 직후에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자기 측근을 시켜서 완전히 그냥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이 공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에 러시아 게이트 그래서 러시아와 공모해서 이 미국의 이권을 주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이런 러시아 게이트. 사실 그게 트럼프가 한 게 아니고 당시 CIA 국장인 존 브래넌 그리고 이 힐러리 클린턴 이 사람들이 트럼프 이렇게 해서 엮어놓자 이렇게 했다라는 그 메모 이런 것들 다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는 힐러리가 만들어낸 공작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 자료들 그리고 민주당 최측근 또는 최고위층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저지른 부정부패 자료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은 교황 베네딕토 16세 있었고 그리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교황이 서거를 하셔야 그 다음 교황이 이제 지명이 되고 이렇게 해온 것을 우리는 그동안 쭉 봐왔는데 지금 정말 희한하게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멀쩡히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선양을 했죠. 왕위를 양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고 지금 베네딕토 16세는 지금 하여튼 그 바티칸에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걸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이 엮어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딥스테이트하고 연관이 돼 있다. 또 이 오바마와 힐러리가
바티칸 쪽에서 뭐 자금 세탁을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이 자금 세탁하는 뭐 그게 또 이렇게 연결돼 있고 결국 중국하고 돼 있고 뭐 빅테크하고 돼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뭐 우리 이런 데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남미의 마약 카르텔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 프란치스코 당시 추기경을 교황으로 시켜서 그대로 이권을 유지하자라는 그런 공모를 했다라는 것들을 폭로를 한 것이죠. 정말 그게 사실은 이거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제수이트 즉 예수의 멤버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이 중세 신정 체제 그것을 그 옹호하는 그런 이 신권을 더 강화하는 이런 쪽에 조금 더 그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계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이게 사실일 경우에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런 공모 내용을 줄리안 어산지가 전부 폭로했고 그리고 뭐 이 돈 관련해서 저지른 이 민주당 측 핵심 멤버들의 비리들 어마어마하게 폭로를 했는데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12일 남은 이 상황 동안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의 뒷부분에 좀 긴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관점이 그 신인균 TV의 관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무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밝고 또 그 군사 전략에 대한 것도 상당히 밝은 그 방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만둘라고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둘라고 한 것도 1월 6일 날 바이든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은 그 흐름으로 자료들이 많이 있고 얼마든지 되겠다 했는데 그날고 막 바이든의 배신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사건, 이 자료 때문에 다시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방금 본 자료, 뭐 참 다른 사람들은 예사로 볼지 모릅니다만은 이 자료는 여기서 설명하는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말씀 속에 대한민국에는 나라 이름이 들어있다 하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2년부터 개인이 준비한 것만 알고 있었던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염병을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 당시에 2020년 2월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는구나. 순전한 개인이 표현한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인류 전체를 알게 하시는구나 하고 개인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11월 3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가 그 교황의 정체가 인류사에서 사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결국에는 전쟁 상황으로 미국의 전쟁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인류 종말 시대에 들어왔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냥 한번 하고 지나갈 것 같은 어느 국가에도 미국에서의
이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미국이 전쟁 상황이 되리라는 건 2개월 만에, 전쟁 상황이 되리라는 건 누가 그걸 예측이 나오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알리는, 이 상황을 알리는 하나의 요소가 있다. 그 내용이 뭐냐? 인류 종말 시대가 오게 된 것은 바로 교황제도 때문에 왔는데, 여기 오늘 본 그 신인균 씨 그 자료에 지금 이게 나오잖아요. 저는 이걸 캡처했어요. 유튜브 신인균 군사 TV에 이 베네딕토 16세구만 프란시스코 교황 요 두 화면이 나온 거 보고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미국의 전쟁이 아니다 하고, 아니 미국의 대선 선거에 이 두 사람의 이 겹치는 그림을, 사진을 자료로서 왜 이게 나왔느냐? 왜? 이건 교황이 관계됐다는 거 지금 접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보는 사람은 또 한 번에 또 놀라운 자료를 보게 됩니다. 그건 오늘 이야기하지 않고 내일 아마 발표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10월 28일쯤에서 이야기했어요. 이 교황의 정체가 사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류가 아는 데는 미국에만 갖고 안 되고, 교황이 저렇게 정체를 드러내는 데는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협조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이 협조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있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어저께 그런 자료가 또 나왔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